네, 이번 시간에는 온도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소스 구현부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함수 이름은 리소스 리드 MCU 9061호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이 함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함수는 스마트 포셋 안에 보시면 소스 안에 리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리소스 디렉토리 안에 개별적인 센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3개의 센서 혹은 모듈에 대한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일 MCU 9061호-C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이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41번째 41 라인 41로에 오시면 리소스 리드 MCU 9061호가 이 함수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리소스 리드 MCU 9061호 리소스는 프리픽스고 이 프리픽스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함수는 센서를 제어하거나 값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함수다 라는 것을 이 리소스 프리픽스를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동사로 나오는데 뭔가 값을 읽어오는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어디에서부터 읽어오냐? MCU 9061호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온다는 것을 이 함수의 이름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인자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파라미터의 경우 타겟 오브젝트의 온도 값을 받기 위한 변수 주소를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센서 주변부의 온도 값을 받기 위한 변수 주소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인터형 없이 더블형의 타겟 오브젝트를 넘겨주면 어떤 값을 이 함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어떤 값을 확정지어서 특정 더블형 값을 넘겨주는 경우일 텐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냥 더블 타겟 오브젝트가 아니고 더블의 포인터의 타겟 오브젝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주소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값을 넘겨준 게 아닙니다. 주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주소를 넘겨주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수 내에서 이 주소, 오브젝트의 주소, 그리고 앰비언트의 주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접근해서 또 뭐 하냐? 뭘 하냐? 이 주소에 접근해서 원래 그 주소에 쓰여진 주소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소에 내가 원하는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왜 주소를 만들었을까요? 온도 센서로부터 값을 센싱했으면 그 센싱한 값 결국 온도일 텐데, 보통 온도 값을 타겟 오브젝트 혹은 타겟 앰비언트 이 함수에 내에서 채워서 리턴할 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이 함수를 쓰는 쪽 입장에서 그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소값을 넘겨줍니다. 주소값을 넘겨주니까 함수 내에서 온도값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리턴하면 그 리턴한 그 이후부터 그 함수에 접근해서 센싱된 온도값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더블형의 온도가 이 함수 내에서 센싱한 값을 리턴으로도 줄 수 있겠죠. 리턴을 더블형으로 리턴을 하면 리턴 값을 어떤 타겟에 대해서 온도 값을 뱉고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측정을 하면 타겟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센서 주변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리턴 값은 하나의 데이터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데이터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 값으로는 줄 수는 없고, 리턴 값으로 줄 수는 없고, 그냥 패러미터 인자로 리턴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자로 주소를 넘겨줄 테니까 너가 함수 안에 있는 거기 있는 값을 채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 모양만 보면 이 함수 안에서 값을 채워서 다시 리턴해 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함수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안을 보면 함수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뭐 대략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 대략 60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별로 길지 않네요. 네, 이 함수의 상단에는 상단을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 함수 내에서 쓸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리턴 RET 리턴 값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고 그 다음 보시면 uint 8 밑줄 t 타입이라고 uint 8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 어떤 인티저 정수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8비트 1바이트의 사이즈의 변수를 선언하고자 할 때 씁니다. 그런데 1바이트짜리 변수를 배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 사이즈만큼의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것은 몇 바이트가 될까요? 1바이트짜리가 인풋 사이즈 개수만큼 만들어질 테니까 뭐 1 곱하기 인풋 사이즈만큼의 크기 그 크기로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인풋 사이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인풋 사이즈를 찾아보면 이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풋 사이즈는 3,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의 uint 8 밑줄 t만큼의 배열을 만드는구나 라고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3바이트 배열을 선언을 했고 그 배열을 미리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0x A5, 0x 45, 0x 2A 이것이 각각 1바이트죠.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비접촉 저기서 온도 센서 이제 스펙을 보시면 문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continuously output temperature data 라고 되어 있고 이런 명령어를 주면 지속적으로 온도 데이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이트는 0x A5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0x A5라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0x 45 0x 45 그리고 두 번째 바이트는요. 그리고 세 번째 바이트는 스펙 보시면 0x 2a라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0x 2a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라즈베리 파이 단에서 주는 3바이트짜리 명령을 여기 데이터에 채워 넣습니다. 여기 데이터 값을 센서 쪽에 전달을 하면 센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온도 값을 측정해서 주어야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까지 완료했습니다. 선언하고 정의까지 했습니다. 배열을 한 번에 3개의 바이트 배열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줄 보시면 R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이 R 데이터는 이름으로 추정컨대 리드하는 데이터 같습니다. 온도 센서가 온도를 측정해서 값을 넘겨주면 그 데이터를 이 R 데이터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될까요? 이 아웃풋 사이즈를 한번 동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사이즈는 아웃풋 사이즈는 9라고 나와 있네요. 아웃풋 사이즈는 9입니다. 아까 스펙에서 온도 센서가 채워주는 데이터가 9바이트라고 언급했습니다. 9바이트만큼 온도 센서가 값을 주니 우리가 미리 딱 그만큼만 배열로 할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공간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동작은 라인 47에 UART 핸들이 이제 없을 때인데 요거는 뭘까요? 여기 G 밑줄. 이거는 G라고 보통은 프리픽스를 두면 글로벌 전역으로 사용하는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 G 밑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이 변수는 이 파일 전체에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전역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역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기 위해서 파일명에 G 밑줄을 준 겁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라인 29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전역 변수로 스태틱 전역 변수로 스태틱이니까 역시 이 파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른 파일에서 요 G 밑줄 UART 밑줄 핸들을 쓰려면 선언도 안 되었었는데 라고 컴파일러에서 이제 에러를 뱉습니다. 다른 파일에서는요. 그래서 이 파일 내에서만 쓰게 하려고 스태틱이고 이 스태틱에 대한 용례는 이제 구글링해 보시면 되고요. UART 핸들을 이제 글로벌 전역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전역으로 관리할까요? 전역으로 관리하면 이제 오픈할 때 여기다 한번 넣어두면 다른 함수에서 뭔가 읽거나 쓰거나 설정할 때 이 전역 변수만 바라보면 되니까 코딩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밑줄 47번을 다시 47 라인을 보면 이 전역 변수가 UART가 오픈했을 때 얻는 핸들을 여기 전역 변수에 넣어줄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널 값입니다. 그래서 널 값이니까 이 값이 널입니다. 그래서 널 값의 느낌표는 1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의해 준 적이 없을 경우에 이 루틴을 이제 타게 됩니다. 이 루틴을 바로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먼저 페리퍼럴 UART 오픈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 UART 밑줄 버스가 들어가고 버스 번호는 몇 번이죠? 버스 번호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번호는 0번입니다. 이쪽 보시면 0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타이젠의 조합에서는 UART 버스가 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UART를 오픈할 때 첫 번째 인자로 버스값 0을 넣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전역변수 핸들을 간접 연산자로 해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UART 오픈 함수 내에서
이 핸들을 채워서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턴 값으로 제대로 오픈 동작이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이 제대로 안 됐다, 에러가 이제 없다, 에러가 없는 게 아니다, 에러가 있다 하면 요 상황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리턴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get info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GPIO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리소스 get info 함수는 핀번호를 넣어주면, 이렇게 핀번호를 던져주면 그 핀번호용으로 준비한 구조체의 포인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게 함수죠. 그래서 그 리턴 함수, 그러니까 구조체 포인터니까 포인터부터 그 스트럭처 내에 접근하려면 요 명령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오픈드에다가 1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곧 UART 핀을 열렸다라고 설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시면요, 그 해당 UART 핀을 닫을 때는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리소스 클로즈 MCU 9062로 이 함수의 포인트를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우리가 등록한 이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장차 해당 리소스 자원을 정리할 때 우리 클로즈 함수를 불러내서 같이 UART 핀을 정리해 주게 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자원을 정리할 때 대비해서입니다. 여기서 자동이라는 얘기는 우리 개발자가 직접 쓰진 않고 내부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의미이고, 또 그 내부는 타이즌 팀 내부에서 준비해준 그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UART에 특정한 설정 값을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set baud rate, 이것은 11만 520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set byte size, 우리는 한 단위 바이트가 8비트라고, set byte size, 한 바이트의 사이즈, 우리는 한 단위 바이트가 8비트라고 이미 스펙에서 언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set parity 나오는데요. 우리는 parity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러를 검출할 때 위해서 이제 parity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러 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그 말은 주고받는 데이터가 대부분 다 정확하니까 그래서 에러 검출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parity는 none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set stop bits. stop bits는 1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끝부분에 stop 부분을 가리키는 비트가 한 비트다라고 알 수 있고, 이미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t flow control 나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flow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여기 보시면 둘 다 none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한 UART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본 설정은 여기까지 다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UART write가 나오는데, write는 뭐냐? 온도 센서에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온도 값을 주지 않을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UART write 함수를 쓰고 첫 번째 인자로는 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배열이고요. 내가 그 온도 센서에 넘겨줄 데이터 배열을 두 번째 여기다 적어주고, 세 번째는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를 넘겨줍니다. 인풋 사이즈가 3인 것은 이제 확인했었죠, 저희가. 그리고 배열은 내가 지정한 배열인데 그 값은 이미 라인 이쪽 44 보시면 초기화돼서 기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만 이제 설정해 주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온도 값을 센서가 채워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한 번만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게 되면 이 뒤에 리드 값은 이 뒤에 리드 함수를 계속 불러도 이제 이미 UART 핸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타지 않고 이 부분 최초 이 리드 함수 최초 딱 한 번만 불릴 때 그때만 통과하면서 읽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설정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냥 라인 73번 이쪽 리드만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설정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는 행위이고 리소스를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행위는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면 생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인 47 여기 리드를 불러주게 되고요. 라인 47에 이제 if 문으로 두 번째 이 리드 함수가 불리울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게 설정한 거고요. 이걸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리드를 하는데 리드 할 때는 R 데이터를 넘겨주게 했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게 9바이트짜리 사이즈의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센서가 값을 채워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 센서가 값을 채워서 넘겨주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